전남의 작은 썸마을, 파도 소리만 가득한 새벽. 세 살배기 아이는 그날의 기억을 평생 안고 살아갑니다. 아버지를 잃은 썸마을 소년이 어떻게 대기업 임원까지 올랐을까요? 33년의 땀과 눈물, 학벌도 인맥도 없이 오직 버티는 힘 하나로 살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1971년 겨울, 전라남도 끝자락의 작은 섬.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들리던 파도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중에 그 침묵을 불길한 고요라고 불렀습니다. 바다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침묵이었다고 했습니다. 세 살배기 도윤이는 어머니 품에 안겨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어머니의 옷깃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전날 저녁 물때를 보고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도윤아, 아버지 내일 아침이면 돌아온다. 아버지는 도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굵은 손이었지만 부드러웠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소금기와 생선 비늘 냄새가 섞인 그 냄새를 도윤이는 좋아했습니다. 배 타고 가는 거요?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고기 많이 잡아올 테니께 도윤이 맛있는 거 해줄게.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그 웃음이 도윤이가 아버지에 대해 기억하는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2명의 동료와 함께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돌아온다던 아버지의 말이 아직 귀에 맴돌았습니다. 도윤이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약속을 지켰으니까요. 하지만 해가 떠도 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항구에 나가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다만 바라봤습니다. 손에 쥔 수건을 꽉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겨울 찬바람이 불었지만 어머니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추워. 도윤이가 말했지만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바다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잡고 함께 서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철썩, 철썩 끊임없이 밀려왔다 물러가는 소리. 아침 7시가 되자 항구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장 배 아직 안 들어왔나? 마을 이장님이 물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파도가 심했는디. 혹시 어떤 아주머니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혜경에는 연락했지? 방금 했어. 곧 온다고 하더라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굳어갔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말로 하면 현실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급히 전화기를 들었고 누군가는 망원경을 들고 바다를 살폈습니다. 수평선 너머 어딘가에서 배가 나타나기를, 아버지가 손을 흔들며 돌아오기를 모두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도윤이의 어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항구로 걸어 나갔습니다. 도윤이를 등에 업고 묵묵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등에 업힌 도윤이는 어머니의 몸이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해경 배가 도착했습니다. 흰색과 주황색으로 칠해진 배가 항구에 들어섰습니다. 해경 대원 4명이 내렸습니다.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부인, 일단 집에 계세요. 저희가 수색하겠습니다. 젊은 해경 대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발, 제발 찾아주십시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울면 정말로 끝인 것 같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날씨가 좋아지면 헬기도 띄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도윤이는 어머니 등에 업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집 안의 공기가, 어머니의 숨소리가,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모두 달라졌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해경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부인, 배잔의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람은 못 찾았습니까? 죄송합니다. 계속 수색 중입니다. 어머니는 전화기를 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소리 없이 흐르던 눈물이 결국 소리가 되어 터져나왔습니다. 저녁 6시 집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아이고 이제 어쩌려고. 애들이 5이나 되는디. 과부되어 어찌 살라고.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계속 불렸습니다. 이춘식 씨, 춘식이 형.
춘식아.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사람은 바다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여보, 왜 나를 두고 가요? 아이들은 어쩌라고. 큰 누나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둘째 누나와 셋째 누나도 함께 울었습니다. 어린 여동생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엄마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도윤이는 마루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도윤아, 울지도 않네. 아버지 돌아가신 거 알지?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가신 게 뭐예요? 다시는 못 본다는 거요. 아빠가요? 그래. 도윤이는 그제야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많이 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까지 울면 어머니가 더 힘들 것 같았습니다. 작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는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아버지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만큼은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약속을 어긴 게 아니라 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파도 소리는 여전했지만 그 소리는 이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집을 삼켜버릴 것 같은 거대한 슬픔이 온 집안을 채웠습니다. 조문객들은 밤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며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춘식이가 참 성실했는데 배 몰 때 제일 조심했던 사람인데 어쩌다 이런 일이. 물때가 안 좋았어. 그날따라 파도가 심했다고. 이야기는 계속됐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이는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무서웠습니다. 아버지를 데려간 소리였으니까요. 바다가 아빠를 가져갔어. 도윤이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무거운 침묵과 끝없는 슬픔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례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시신 없는 장례였습니다. 빈관에 아버지의 옷까지만 넣었습니다. 사진 한 장을 영정으로 모셨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도윤이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빠. 부르고 싶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은 텅 비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떠났고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도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큰 누나가 부엌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12살밖에 안 됐지만 이제 어른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도윤아, 밥 먹어. 배 안 고파. 그래도 먹어야 해. 엄마가 보면 속상해하신다. 도윤이는 밥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삼켰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이네 집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는 너무 컸습니다. 가장이 없는 집은 금방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도 누나들도 도윤이도 여동생도 모두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숙제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이네 집은 6식구였습니다. 위로 누나가 셋, 도윤이, 그리고 맨 아래 2살배기 여동생.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웃음소리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저녁이면 아버지가 바다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오늘은 고래를 봤다. 진짜요? 고래요? 그럼 이만큼 컸어. 아버지는 팔을 크게 벌려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밭으로 나갔습니다. 감자를 캐고 고구마를 수확했습니다. 해산물을 팔러 장에 가고 남의 집 일을 거들어주고 밤늦게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점점 깊게 패여갔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겨울 찬바람에 손등이 터서 피가 맺혔지만 어머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있어 다행이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도윤이는 기뻤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에게 힘이 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엄마, 제가 있잖아요. 도윤이는 어머니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도윤이가 있어. 어머니는 도윤이를 안아줬습니다. 마른 몸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윤이는 그 말의 무게를 알게 됐습니다. 아들이 있어 다행이라는 말 뒤에 숨은 의미를. 그것이 위로이자 동시에 짐이라는 것을. 큰 누나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였습니다. 1976년 겨울이었습니다.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어머니와 큰 누나가 밤늦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윤이는 자는 척하면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엄마, 나 중학교 안 가도 돼. 일찍 돈 벌게. 큰 누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뭔 소리여? 중학교는 나와야지. 아니요. 나 대신 도윤이 공부시켜. 나는 일찍 일해서 돈 벌 거요. 얘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무능해서 내 공부도 제대로 못 시켜주고. 무슨 소리여. 엄마 잘못 없어. 다 팔자여. 그래도 엄마 괜찮아. 나는 공부보다 일이 더 좋아. 진짜요. 큰 누나는 억지로 밝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도윤이는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누나가 희생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큰 누나는 중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어머니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는 공부해라. 도윤이는 내가 키운다. 하지만 큰 누나는 학교가 끝나면 항상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빨래, 청소, 동생들 밥 챙기기. 중학생이 할 일이 아니었지만 큰 누나는 묵묵히 해냈습니다. 둘째 누나도 셋째 누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 끝나면 집으로 달려와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친구들과 놀 시간이 없었습니다. 학원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반면 도윤이에게는 다른 기대가 있었습니다. 도윤아,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라. 네, 엄마. 밥 더 먹어라. 힘내야지. 어머니는 도윤이에게만 밥을 한 숟갈 더 얹어주곤 했습니다. 반찬도 도윤이 앞에 더 많이 놓였습니다. 누나들은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큰 누나가 도윤이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너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응. 우리가 다 너한테 거는 거요. 알제? 응. 나중에 크면 우리 안 본 척하면 안 돼. 큰 누나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슬퍼 보였습니다. 도윤이는 그 이유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집안의 미래가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누나들이 희생하는 이유가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누나, 미안해. 뭐가 미안해. 너는 잘하면 돼. 큰 누나는 도윤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윤이는 마루에 앉아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아버지가 저 별 중 하나가 되었을까? 도윤이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앉았습니다. 도윤아, 네 엄마, 너는 아들이야. 이 집안의 기둥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사람 되어야 한다. 누나들도 동생도 엄마도 다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 엄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너는 아버지 닮아서 똑똑해. 열심히만 하면 뭐든 할 수 있어. 네.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아직 8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그 무게는 너무 컸습니다. 집안의 기대, 누나들의 희생, 어머니의 눈물, 그 모든 것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 하지만 도윤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어머니가 더 힘들어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울면 누나들이 실망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도윤이는 집에서 웃음을 잃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장난을 쳐도 그는 조용히 책만 봤습니다. 도윤아, 같이 놀자. 미안, 나 숙제해야 돼. 에이, 숙제는 나중에 해도 되잖아. 안 돼. 나는 공부해야 돼. 친구들은 도윤이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공부해야 했습니다. 성공해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누나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었으니까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도윤아, 요즘 왜 그렇게 조용하니? 친구들이랑 안 놀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부가 재미있어서요. 그래, 공부는 잘하지만 친구들이랑도 어울려야지. 네. 하지만 도윤이의 눈빛은 이미 어른의 것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그는 마음속에서 이미 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이면 도윤이는 이불 속에서 작은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꼭 성공해야 한다. 누나들을, 엄마를, 동생을 책임져야 한다. 그것이 아들의 의무다. 그것이 아버지를 잃은 이 집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도윤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작은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큰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윤이는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다운 시간을 빼앗긴 채 책임과 의무만 짊어진 채 자라났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도윤이는 곧장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도윤아, 밥 먹어. 둘째 누나가 불렀습니다. 조금만요. 이것만 끝내고요. 나중에 하면 안 돼? 안 돼요. 오늘 안에 끝내야 돼요. 도윤이는 고개도 들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누나들은 그런 도윤이를 보며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워했습니다. 저렇게 공부만 하면 어쩌나. 그래도 도윤이는 똑똑하니까 나중에 크면 잘 될 거요. 우리는 못 배웠어도 도윤이는 꼭 대학 보내야 해. 누나들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도윤이는 책을 덮었습니다. 눈이 침침했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했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아빠, 저 잘하고 있죠? 도윤이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꼭 성공해서 엄마랑 누나들 편하게 해드릴게요. 도윤이는 작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공부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들의 역할이었으니까요. 1984년
도윤이는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섬에는 중학교까지만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가려면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숙사비, 학비,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해 봄, 큰 누나가 집을 떠났습니다. 20살이 된 큰 누나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섬에서 일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해산물을 팔고 밭일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도윤이의 고등학교 학비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엄마, 나 서울 가서 일할게. 큰 누나가 말했습니다. 서울? 응, 공장에 취직할게. 거기 가면 돈 많이 번대. 얘야, 서울이 얼마나 먼디. 혼자 어떡해. 괜찮아. 같은 동네 언니도 거기 있대. 걱정 마.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고등학교 보내야지. 그리고 동생들도 있고.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 마. 큰 누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온 가족이 항구로 나왔습니다. 큰 누나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엄마, 나 잘 다녀올게. 그래, 아프지 말고.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큰 누나는 도윤이를 불렀습니다. 도윤아. 응, 공부 열심히 해. 알았지? 응, 누나. 왜? 미안해. 나 때문에. 도윤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무슨 소리여. 너는 잘못이 없어. 그냥 열심히 살면 돼. 큰 누나는 도윤이를 안아줬습니다. 나중에 크면 나한테 밥 한 끼 사. 그러면 돼. 응, 꼭 살게. 배가 출발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큰 누나는 배에 올랐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억지라는 걸 도윤이는 알았습니다. 배가 멀어져 갔습니다. 누나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나, 미안해. 도윤이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 후 둘째 누나도 셋째 누나도 같은 길을 택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부산으로, 인천으로 공장에 간다는 말만 남기고 하나둘 떠났습니다. 집에는 어머니와 도윤이 그리고 어린 여동생만 남았습니다. 도윤이는 밤마다 누나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누나, 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누나도 건강 챙기세요. 누나들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도윤아, 공장 일은 힘들지만 괜찮아.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나중에 꼭 대학 가야 해. 편지를 읽으며 도윤이는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985년 봄, 도윤이는 고등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육지에 있는 고등학교였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학교였습니다. 도윤이는 전교 1등으로 합격했습니다. 입학식 날 도윤이는 새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가 뒤에서 교복깃을 매만져줬습니다. 우리 도윤이 이제 고등학생이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자랑스러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저 열심히 할게요. 그래, 아프지만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네, 걱정 마세요. 도윤이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마른 몸이었습니다. 너무 마른 몸이었습니다. 일만 하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도윤이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항구로 가는 길, 도윤이는 일부러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뒤돌아보면 발걸음을 떼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배가 출발했습니다. 파도가 배를 흔들었지만 도윤이는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섬이 멀어져 갔습니다. 어머니가 서 있던 항구가 작아졌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섬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잘 있어, 섬. 나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도윤이는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육지에 도착해 학교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낯설었습니다. 높은 건물들, 많은 차들, 빠르게 걸어가는 사람들. 섬에서는 볼 수 없던 모습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걸었고 차들은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운동장은 섬 전체보다 넓어 보였고 교실은 세련되고 깨끗했습니다. 책상도 의자도 칠판도 모두 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그 속에서 더 외로웠습니다. 반 친구들은 도시 말씨를 썼습니다. 유행하는 옷을 입었고 새로운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도윤이가 모르는 연예인 이야기를 했고 도윤이가 가본 적 없는 장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윤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섬에서 왔어. 친구들은 신기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섬? 진짜 섬에서 살았어? 응. 거기는 뭐하고 놀아? 바다에서 수영해? 그냥 놀지 뭐. 배 타고 학교 다녀. 중학교까지는 섬에 있었어. 질문은 호기심 어린 것이었지만 도윤이는 자신이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너 사투리 쓰네. 한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말투가 이상하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도윤이는 사투리를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말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사투리가 튀어나왔고 그럴 때마다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점심시간 도윤이는 혼자 구석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은 소박했습니다. 김치와 멸치볶음, 그리고 밥, 반찬통도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은 화려한 반찬을 나눠 먹으며 웃었습니다. 햄, 소시지, 계란말이, 과일까지. 도윤이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밥을 먹었습니다. 나는 다른 세상 사람이야. 도윤이는 생각했습니다. 방과 후 도윤이는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4인실 기숙사였습니다. 룸메이트들은 모두 도시 출신이었습니다. 야, 신입생, 어디서 왔어? 섬에서요. 섬. 우와, 신기하다. 거기는 뭐해? 그냥 살아요. 도윤이는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룸메이트들은 서로 게임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윤이가 모르는 게임들이었습니다. 야, 너도 같이 할래? 아니요, 괜찮아요. 저 공부해야 돼요. 에이, 첫날인데 공부는 무슨. 저는 해야 돼요. 도윤이는 책을 펼쳤습니다. 룸메이트들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는 처음으로 혼자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누나들 생각이 났고 어머니 생각이 났고 섬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을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나는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밀려왔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금방 눈물을 닦았습니다. 주먹으로 눈을 꾹 눌렀습니다. 안 돼. 울면 안 돼. 누나들이 보내준 돈인데. 엄마가 고생해서 보내준 건데. 나는 해낼 수 있어. 해내야만 해. 도윤이는 책을 펼쳤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글자를 읽었습니다. 집중이 안 됐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 고생이 헛되지 않게 만들겠다. 누나들의 희생을, 엄마의 눈물을 배신하지 않겠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섬에서 보던 달과 같은 달이었지만 도윤이는 이제 다른 세상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성공해야 했습니다. 도윤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습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작은 다짐이었지만 그것이 도윤이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도윤이는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책을 펼쳤고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들었습니다. 주말에도 방학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성적은 반에서 상위권이었습니다. 아니, 전교에서도 상위권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도윤이를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이도윤, 이 정도면 대학 갈 수 있겠는데?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SKY도 노려볼 만해.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네. 하지만 도윤이는 대학 원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3학년 여름방학. 어머니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도윤아, 대학은 못 보낼 것 같다. 미안하다.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렵구나. 누나들도 돈 보내는 게 힘들대. 공장도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 차라리 일찍 취직해라.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하다. 도윤이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대학, 꿈꿔왔던 대학, 공부할 수 있는 곳, 더 배울 수 있는 곳. 하지만 그것은 사치였습니다. 도윤이에게는. 그날 밤 도윤이는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불로 얼굴을 가리고 끙끙 앓듯이 울었습니다. 왜 나는? 나도 공부하고 싶은데. 나도 대학 가고 싶은데. 하지만 울어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이는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 대학 안 갈 것 같습니다. 뭐? 왜?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요. 하지만 너 정도면 장학금 받을 수 있어. 국가장학금도 있고 장학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비도 있고 그리고 집에 돈을 보내야 해요.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타깝다. 내 실력이면 충분히 좋은 대학 갈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일찍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선생님 괜찮아요. 저 후회 안 합니다. 도윤이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988년 2월 졸업식 날. 운동장은 꽃다발과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를 안아주고 사진을 찍고 식당에서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아들 고생했어. 딸 축하한다. 이제 대학생이네. 행복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도윤이는 혼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섬에서 밭일을 하고 계셨고 누나들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못했습니다. 오려고 해도 교통비가 부담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졸업장을 받고 조용히 교문을 나섰습니다. 꽃다발도 사진도 없었습니다. 축하 파티도 없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3년 동안 모은 물건은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책, 옷,
그리고 누나들이 보내준 편지들. 도윤이는 편지를 한 장 한 장 읽었습니다. 도윤아, 공부 열심히 해라. 누나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동생아, 몸 챙기면서 해. 밥 꼭 챙겨 먹고. 우리 도윤이 이제 졸업이네. 축하한다. 사랑해. 도윤이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누나들, 정말 미안해요. 대학 못 가서, 기대에 못 미쳐서.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졸업 후 도윤이는 섬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시에 남아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력서를 들고 여기저기 문을 두드렸습니다. 편의점, 식당, 공사장, 공장.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든 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고졸이네요. 요즘 대졸도 넘쳐나는데 경력이 없네요. 미안합니다. 나이가 너무 어린데요. 좀 더 크면 다시 오세요. 일단 연락드릴게요. 그 일단 연락은 대부분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이의 주머니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고시원 월세도 밀렸습니다. 이러다 노숙자가 되는 거 아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도윤이는 막노동판에 나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나르고 페인트 칠을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허리는 아팠고 손은 부르텄습니다. 하지만 돈은 그날그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야, 신입, 저기 벽돌 날라. 네. 빨리빨리 움직여. 해지기 전에 끝내야 한다고. 죄송합니다. 도윤이는 뛰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일당을 받으면 고시원 월세를 내고 밥값을 내고 나머지는 조금씩 모았습니다. 집에 보내야 하니까요. 어느 날 도윤이는 대학교 앞을 지나갔습니다. 학생들이 캠퍼스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책을 들고 웃으며 자유롭게 강의실로 들어가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커피를 마셨습니다. 도윤이는 멈춰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른 세상에 사는구나. 나와는 다른 삶을 사는구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뒤처졌다는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누군가는 대학생이고 누군가는 막노동꾼이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24. 또래 친구들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도윤이는 여전히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좁은 고시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언제쯤 사람 될 수 있을까? 이대로 평생 살아야 하나? 아버지, 저 잘하고 있는 건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도윤이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버텼습니다. 포기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누나들의 희생이, 어머니의 눈물이, 섬에서의 약속이 모두 헛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윤이는 졸업장은 있지만 미래는 보이지 않는 날들을 견뎌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야. 작은 희망을 붙잡고 도윤이는 오늘도 버텼습니다. 막노동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도윤이의 몸은 단단해졌지만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일 같은 일의 반복,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 희망이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1993년 가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었고 등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고등학교 때 알았던 선배였습니다. 도윤아, 요즘 뭐해? 그냥 일하고 있습니다, 형. 무슨 일? 막노동이요. 아직도? 너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잖아. 그게 형편이 안 돼서 대학을 못 갔어요. 그렇구나. 그럼 혹시 관심 있으면 한번 면접이라도 보지 않을래? 도윤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면접이요? 응.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생산직 뽑는데 조건 괜찮아. 대기업이야. 어딘데요? 성삼전자. 들어봤지? 대기업 이름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봤던 회사였습니다. 도윤이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신과는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기 때문입니다. 형, 저 같은 사람이 거기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모르지. 그래도 한번 봐. 잃을 건 없잖아. 그렇긴 한데요. 원서 넣어봐. 내가 추천서 써줄게. 정말요? 고맙습니다, 형. 전화를 끊고 도윤이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대기업, 나 같은 사람도 갈 수 있을까? 하지만 해봐야겠지. 형 말대로 잃을 건 없으니까. 그날 밤 도윤이는 원서를 작성했습니다. 학력란에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썼습니다. 대학란은 비워두었습니다. 경력란에는 건설 현장 일용직 1년이라고 썼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런 이력서로 붙을까? 불안했지만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후 연락이 왔습니다. 이도윤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성삼전자 인사팀입니다. 서류 합격하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면접 보러 오세요. 정말요? 제가요? 네. 면접 일정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윤이는 전화를 끊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서류는 붙었다. 이제 면접만 잘 보면 돼. 면접 날짜가 잡혔습니다. 도윤이는 고시원 방에서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면접 후기를 읽고 예상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나요? 본인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도윤이는 거울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연습했습니다. 면접 전날 밤 도윤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합격하면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엄마한테, 누나들한테 좋은 소식 전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도윤이는 유일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조금 작아졌지만 다른 옷은 없었습니다. 어깨가 약간 좁았고 소매가 짧았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긴장된 얼굴이 비쳤습니다. 머리를 매만지고 넥타이를 고쳤습니다. 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하자. 면접장에 도착했습니다. 성삼전자 본사 건물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유리로 된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는 대리석 바닥이 깔려 있었고 천장은 높고 화려했습니다. 여기가 내가 일하게 될 곳일까? 도윤이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대기실에는 수십 명의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반듯한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류를 보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눈을 감고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긴장돼서 다리가 떨렸습니다. 진정해, 진정하자. 253번 이도윤 씨.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도윤이는 일어나 면접실로 들어갔습니다.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도윤이를 바라봤습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도윤이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첫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네, 저는 전남 금오도섬에서 자란 이도윤입니다. 도윤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를 바다에서 잃었고 어머니와 누나들의 도움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집안 형편상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학벌은 없지만 버티는 것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면접관 중 한 명이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대학은 왜 안 갔나요? 집안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누나들이 이미 너무 많이 희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나요? 기회를 얻고 싶었습니다.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곳에서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누나들에게, 어머니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도윤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면접관들은 도윤이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현장 일을 했다고 했는데 힘들지 않았나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견뎠습니다. 포기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공장 라인 일도 힘듭니다. 견딜 수 있겠어요? 견딜 수 있습니다. 아니, 견뎌내겠습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도윤이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냅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반드시 그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접이 끝났습니다. 도윤이는 깊게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에 나와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최선은 다했어. 이제 기다리는 것밖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이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에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보세요? 이도윤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성삼전자 인사팀입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도윤이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합격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도윤이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현장 동료들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야, 도윤아, 왜 그래? 다쳤어? 아니에요. 저 합격했어요. 합격. 뭐에? 대기업 성삼전자에 합격했어요. 뭐? 진짜? 야, 축하한다. 동료들이 도윤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도윤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는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이요? 엄마, 저 대기업 취직했어요. 뭐라고? 성삼전자요.
거기 합격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울음이 들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들. 엄마, 이제 돈 많이 벌게요.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래, 그래. 고생 끝났구나. 어머니는 계속 울었습니다. 도윤이도 함께 울었습니다. 누나들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누나, 나 취직했어. 진짜? 어디? 성삼전자. 뭐, 진짜. 야, 우리 도윤이 대단하다. 누나들도 기뻐했습니다. 25. 도윤이는 처음으로 미래를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암흑 같았던 터널 끝에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향해 도윤이는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 11월 도윤이는 성삼전자 생산라인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입사 첫날 도윤이는 회사 정문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여기 사람이야. 가슴이 벅찼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쓰고 기계 앞에 섰습니다. 생산라인은 거대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쉬지 않고 돌아갔고 부품들이 끊임없이 흘러갔습니다. 기계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너 신입이지? 이도윤?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윤이는 90도로 인사했습니다. 그래, 반갑다. 나는 박철수 팀장이야. 앞으로 잘 부탁한다. 잘 부탁드립니다. 일은 어렵지 않아. 천천히 배우면 돼. 따라와. 팀장은 라인을 따라 걸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부품이 들어오고 저기서 조립하고 여기서 검수하고. 이해했지? 네. 하지만 도윤이는 솔직히 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복잡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기계 작동법을 익히고 공정 순서를 외우고 선배들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하루 8시간 내내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부품을 집어서 기계에 넣고 버튼을 누르고 완성품을 빼내고 다시 부품을 집어서 기계에 넣고 버튼을 누르고 손은 기계처럼 움직여야 했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는 부품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바람에 라인이 멈췄습니다. 이도윤, 팀장이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중 안 해. 라인 멈추면 얼마나 손해인지 알아. 죄송합니다. 도윤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작업 속도가 늦어 라인을 지연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야, 신입, 좀 빨리빨리 움직여. 선배가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리 목표량 못 채우면 다 같이 야근이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윤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낸다. 하지만 도윤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도 남아서 연습했습니다. 주말에도 작업 매뉴얼을 읽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손 동작을 연습했습니다. 허공에서 부품을 짚는 신용을 하고 버튼을 누르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고시원 룸메이트가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야, 너 뭐해? 아, 작업 연습이요. 집에서까지 연습을 해? 잘하고 싶어서요. 대단하네. 반년이 지나자 도윤이는 라인에서 가장 빠른 작업자가 되었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이도윤, 이제 좀 되네. 처음엔 어떻게 되나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팀장님. 계속 이렇게만 해. 응, 네. 도윤이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입사 2년 차인 1995년. 도윤이는 결혼했습니다. 같은 회사 사무직으로 일하던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회사 식당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여기 앉아도 돼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네, 그러세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진은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섬에서 자랐다고요? 네, 전남 끝자락 작은 섬이요. 힘들었겠어요. 네, 하지만 버텼어요. 수진은 도윤이를 이해해줬습니다. 그녀도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회사 식당을 빌려 간단히 치렀습니다. 하객은 50명 남짓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누나들이 섬에서 올라왔습니다. 어머니는 새 한복을 입었습니다. 도윤이가 처음으로 사들인 옷이었습니다. 엄마 예쁘시네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이는 가족들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나들도 울었습니다. 도윤아, 행복하게 살아라. 큰 누나가 말했습니다. 응, 누나도. 우리는 이제 괜찮아. 너나 잘 살아. 도윤이는 이제 진짜 가장이 되었습니다. 결혼 1년 차에 첫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2년 후에는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준혁이었습니다. 행복은 곧 책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자 생활비가 늘어났습니다. 분유가, 기저귀가,
병원비, 월급은 늘 빠듯했습니다. 도윤이는 야근을 자청했습니다. 주말 특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더 벌어야 했으니까요. 생산라인의 소음은 하루 종일 귀를 때렸습니다. 같은 소리가 반복됐습니다. 8시간, 10시간, 때로는 12시간. 귀가 먹먹해지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같은 동작을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했습니다. 허리는 아팠고 어깨는 굳었습니다. 손목에는 통증이 왔습니다. 밤에 집에 오면 손을 펴기도 힘들었습니다. 수진이 손을 주물러줬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알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하지만 도윤이의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야간 근무가 시작되면 도윤이는 가족 얼굴을 제대로 보기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출근하고 아이들이 잠든 후에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아이들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거실에서 딸아이 서연이가 깨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왜 안 자? 아빠, 기다렸어. 왜? 아빠 얼굴 보고 싶어서. 서연이는 6살이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도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이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아빠가 요즘 바빠서. 괜찮아. 아빠 일하는 거 알아. 그래, 고마워. 도윤이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작은 몸이 따뜻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는데 이게 맞는 건가? 하지만 다음 날도 도윤이는 작업복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그만두는 순간 가족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월급이 끊기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도윤이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월급 180만 원, 대출 이자 30만 원, 전세 월세 50만 원, 아이들 학원비 20만 원, 생활비 60만 원, 어머니 용돈 10만 원. 통장은 금방 비었습니다. 저축은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도윤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라도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야. 아버지는 더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잖아. 나는 그래도 일할 수 있어. 버티자. 조금만 더. 기계 앞에서 도윤이는 묵묵히 하루를 견뎠습니다. 부품을 조립하고 검수하고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출근했습니다. 2000년대가 되었습니다. 도윤이가 입사한 지 7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평사원이었습니다. 승진은 요원했습니다. 어느 날 후배가 대리로 승진했습니다. 대학을 나온 후배였습니다. 입사한 지 3년밖에 안 됐지만 승진했습니다. 도윤이 형, 축하 한잔해요. 후배가 말했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도윤이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형도 곧 승진하실 거예요. 그래야지. 하지만 가슴 한편이 씁쓸했습니다. 학벌의 벽은 이렇게 높구나. 나는 평생 여기 있는 건가? 퇴근 후 도윤이는 집 근처 공원에 앉았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대로 평생 이 자리에 있는 건가? 나는 뭘 더 해야 하지? 그때 공원 게시판에 붙은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학교 야간 대학 신입생 모집, 직장인을 위한 특별 전형, 학사학위 취득의 기회. 도윤이는 포스터 앞에 멈춰 섰습니다. 대학,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37, 너무 늦은 거 아냐? 고민은 길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대학 가보려고. 수지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대학? 응. 야간 대학. 일하면서 다닐 수 있어. 힘들지 않을까? 일도 바쁜데. 힘들겠지. 근데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 수지는 잠시 도윤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봐. 내가 집안일 더 할게. 아이들도 내가 볼게.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여보 대학생 되는 거 보고 싶어. 도윤이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33년 후 사람들은 도윤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버틸 수 있었어요? 도윤이는 대답했습니다. 버티는 게 아니라 살아낸 겁니다. 제게는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를 믿어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2001년 봄, 도윤이는 야간 대학 입학시험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시험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지 13년 만이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문제들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경영학과 합격. 41세, 도윤이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입학식 날, 도윤이는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나도 이제 대학생이구나.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20살 학생들 사이에서 40살 도윤이는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엔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저씨 왜 여기 있어? 야간 대학생인가 봐.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래. 도윤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강의실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영학 개론을 담당하는 김진수 교수입니다.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도윤이는 필기를 했습니다.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물음표를 쳐두었다가 나중에 찾아봤습니다. 뒷자리 학생들이 졸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학생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집중했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일하고 공부하고 다시 일하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오전 6시 출근, 오후 4시 퇴근, 집에 와서 샤워하고 밥 먹고, 오후 6시 수업 시작. 밤 10시 수업 종료, 집에 도착하면 자정, 과제하고 시험 공부하면 새벽 2시, 잠은 하루에 4시간. 몸은 지쳤지만 도윤이는 강의실 맨 앞자리에 앉아 필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 중에 도윤이는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일주일 내내 야근을 했기 때문입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안 돼. 깨어나야 해. 도윤이는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아팠지만 정신이 들었습니다.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누가 이 문제에 대해 답해볼 사람? 학생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답하기 싫어서였습니다. 도윤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네, 말씀해보세요. 제 생각에는 시장 세분화를 통해 도윤이는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견이었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실무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네,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실질적이네요. 좋습니다. 그날 이후 학생들은 도윤이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기간 도윤이는 새벽까지 공부했습니다. 회사 휴게실에서, 집 거실에서, 강의실에서 아이들이 자는 동안 책을 펼쳤습니다. 피곤해 눈이 감겨도 버텼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버텼습니다. 아빠, 잘 시간이야. 딸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조금만 더 공부하고 잘게. 아빠도 숙제 있어? 응. 아빠도 숙제 많아. 그럼 나도 같이 할래. 서연이는 자기 방에서 책을 가져왔습니다. 아빠 옆에 앉아서 공부했습니다. 도윤이는 웃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교육이겠지. 첫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영학개론 A, 경제학 원론 A, 회계학 A. 도윤이는 성적표를 보고 울었습니다. 20년 넘게 잊고 살았던 성취감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보, 봐. A 받았어. 진짜? 우와, 대단한데? 열심히 했더니 되네. 우리 여보 최고야. 수지는 도윤이를 안아줬습니다. 아이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아빠 최고, 아빠 천재. 도윤이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이 되었습니다. 전공 수업이 시작되자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조직행동론, 마케팅관리론, 생산관리론, 어려운 이론들이 쏟아졌습니다. 과제도 많아졌습니다. 보고서, 발표, 팀 프로젝트를 할 때였습니다. 아저씨, 오늘 저녁에 모여서 작업할 건데 올 수 있어요? 20살 팀원이 물었습니다. 미안한데 나 저녁에 일해야 돼. 아, 그럼 주말에는요? 주말도 일해. 그럼 언제 하죠? 미안하다. 내가 내 부분은 따로 해서 보낼게. 네. 팀원들은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밤늦게까지 혼자 과제를 했습니다. 자료를 찾고 보고서를 쓰고 PPT를 만들었습니다. 새벽 3시. 도윤이는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수진이 깨워줬습니다. 여보, 일어나. 침대에서 자. 응, 과제 다 했어. 고생했어. 이제 자. 고마워. 도윤이는 비틀거리며 침대로 갔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도윤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학기도 빠지지 않고 수업을 들었습니다. 과제를 냈습니다. 시험을 봤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2005년 2월 졸업식 날, 도윤이는 학사모를 썼습니다. 학사 가운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드디어 해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아내 수진, 딸 서연, 아들 준혁, 그리고 어머니. 아빠 멋있어.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대단해.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도윤아, 고생 많았다. 엄마, 전 괜찮아요. 해낼 수 있었어요. 기특하다 우리 아들. 도윤이는 가족들을 안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이 없었으면 못했어요. 졸업사진을 찍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찍었습니다. 학위증을 받았습니다. 경영학 학사 이도윤, 45세의 대학 졸업장이었습니다. 졸업 후 도윤이는 회사에서 사내 교육 강사로 선발됐습니다. 신입사원들에게 현장 실무를 가르치는 역할이었습니다. 생산본부에서 새로 만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자신이 20년 넘게 배운 것을 말로 풀어냈습니다. 이 기계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보세요.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실수하기 쉬운 부분은 여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실수했던 부분이에요.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신입사원들은 도윤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론이 아닌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선배님, 정말 많이 배웁니다. 한 신입사원이 말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네. 그리고 선배님 존경합니다. 뭐가? 고졸로 입사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요. 대학까지 나오시고 아직 멀었어. 더 배워야지. 하지만 도윤이는 그날 자신이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누군가에게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었습니다. 2010년대가 시작됐습니다. 도윤이는 꾸준히 일했습니다. 성실함을 인정받아 대리로 그리고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벌의 벽은 높았습니다. 대졸 동기들은 이미 차장, 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 도윤이는 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52세였습니다. 같은 해 입사한 대졸 동기는 이미 임원 후보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나는 나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야. 도윤이는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도윤이를 찾았습니다. 이 차장, 이 라인 분량률이 너무 높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도윤이는 현장에 내려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조정하면 분량률이 줄 겁니다. 오, 그렇게 하니까 정말 줄었네. 역시 이 차장이야. 도윤이는 현장의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 여름, 인사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도윤 차장님, 잠깐 인사팀으로 와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 긴장했습니다. 혹시 뭔가 문제가 생긴 건가? 인사팀장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생산본부 임원 한 분이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앉으세요. 네, 축하합니다. 이번에 임원으로 승진하셨습니다. 도윤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임원입니다. 생산본부 이사님으로 발령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임원입니까? 네. 고졸 출신으로는 우리 회사 역사상 최초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윤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와 도윤이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울었습니다. 드디어, 엄마, 누나들, 제가 해냈어요. 아버지, 보고 계세요? 그날 저녁 회사에서 축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후배들이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고졸로 임원까지 정말 존경합니다. 저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왜? 무슨 일이요? 목소리가 왜 그래? 어머니, 저 임원 됐어요. 뭐라고? 회사에서 임원 됐어요. 이사래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울음이 들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도윤이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조금은 사람 됐죠? 섬에서 온 아들이 이만큼 컸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다 엄마 덕분이에요. 내가 잘해서요. 내가 대단한 거요. 어머니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윤이는 그 울음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가난 속에서 아들 하나만 믿고 버텨온 세월, 누나들의 희생, 도윤이의 고생, 긴 기다림, 그 모든 것이 섞인 울음이었습니다. 어머니, 고생 끝났어요. 이제 편히 사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그래. 고맙다, 아들아. 전화를 끊고 도윤이는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섬에서 보던 별과 같은 별이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아들, 이만큼 컸습니다. 힘들었지만 버텼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도윤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도윤이의 사무실에 명패가 붙었습니다. 생산본부 이사 이도윤. 이름 대신 직함이 먼저 불렸습니다. 이사님이라는 호칭이 낯설었습니다. 처음 임원실에 들어갔을 때 도윤이는 어색했습니다. 너무 넓었습니다. 책상도 크고 의자도 고급스러웠습니다. 이게 내 자리라니. 하지만 도윤이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자주 돌았고 후배들과 밥을 먹었고
작업복을 입고 라인에 섰습니다. 이사님이 왜 여기 계세요? 직원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나도 여기서 시작했어. 이게 내 자리야. 현장을 잊으면 안 돼. 이사님. 사람들은 도윤이를 더욱 존경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는 사람. 그것이 도윤이었습니다. 임원이 된 후 도윤이는 회사 정책에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고졸 출신 직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도윤이가 제안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CEO가 물었습니다. 저처럼 배움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교육 기회를 주면 그들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추진해 보시죠. 도윤이는 희망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고졸 직원들이 야간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하고 근무 시간도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사님, 덕분에 제가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 열심히 해. 너도 할 수 있어. 도윤이는 자신이 받지 못했던 기회를 후배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보은이었습니다. 2024년 2월. 도윤이는 정년을 맞이했습니다. 만 61세, 회사를 떠날 시간이 왔습니다. 퇴직식에서 CEO가 직접 상을 수여했습니다. 이도윤 이사님, 33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배님은 우리 회사의 자랑입니다. 도윤이는 깊게 인사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셔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동료들이, 후배들이, 선배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도윤이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33년의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함께 웃고 울고 일했던 사람들. 여러분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회사를 나서는 날 도윤이는 공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자신이 처음 섰던 라인, 밤샘 작업을 했던 곳, 강의를 했던 교육실, 추억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33년이 지나갔구나.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퇴직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후 작은 협력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님, 저희 회사에서 일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요? 네. 생산 자문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같은 작은 회사에는 선배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도윤이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젊은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그들에게 길을 알려줬습니다. 실수를 막아줬습니다. 경험을 나눠줬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제가 성삼전자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서 자주 문제가 생기니까 조심하세요. 제가 실수했던 부분이에요. 젊은 직원들은 도윤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표님, 정말 배울 게 많으세요. 저도 옛날엔 너희들처럼 헤맸어. 시행착오를 거쳐 배운 거지. 돈보다 사람이 중요해진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는 회사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바다가 그리워졌습니다. 자신이 떠나온 섬, 어린 시절의 기억, 아버지의 얼굴. 한번 가볼까? 주말에 섬으로 내려갔습니다. 배를 타고 도착한 섬은 예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사람도 적었고 집도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도윤이네 옛집터를 찾았습니다. 집은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서서 도윤이는 오래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지. 아버지가 여기 계셨지. 엄마가 울던 곳이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는 결심했습니다. 시골로 내려가자. 이제는 쉬어도 될 때야. 느리게 살아도 될 때야. 몇 달 후 도윤이는 고향 근처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집을 얻어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토마토, 상추, 고추를 심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숨이 편해졌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들렸고 저녁이면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는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딸 서연이가 가족과 함께 놀러 왔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결혼해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빠, 여기 공기 정말 좋다. 그치? 매일 이렇게 사니까 좋더라.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그래야지. 손주 크는 것도 봐야지. 도윤이는 손주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행복하구나. 시골로 내려간 지 1년 후 도윤이는 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90세가 넘은 어머니는 이제 혼자 생활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거동도 불편해졌습니다. 엄마, 이제 저랑 같이 사세요. 괜찮겠어? 내가 짐이 될 텐디. 무슨 소리예요?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제가 모시고 싶어요. 고맙다, 아들아. 어머니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왔습니다. 평생 가진 게 그것뿐이었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어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윤아, 너 아버지 기억나? 조금은요. 하지만 잘 기억 안 나요. 너무 어렸어서.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바다가 데려갔어. 그날 나가지 말라고 했어야 하는 건디. 어머니는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50년이 지난 이야기였지만 어제 일처럼 기억했습니다. 누나들도 고생 많이 했제? 그럼요. 누나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다들 효자, 효녀요. 엄마가 복이 많아. 엄마, 우리가 효도한 게 아니라 엄마가 잘 키워주신 거예요. 어머니는 자주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섬에서의 삶, 가난했던 시절, 사라진 사람들. 도윤이는 말없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 번이고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도윤이는 실증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는 그 이야기가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가끔 도윤이는 어머니와 함께 섬에 갔습니다. 배를 타고 들어가 옛집터 앞에 섰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었제. 내가 태어난 곳이요. 어머니는 허물어진 털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요. 이제 다 옛날이요. 파도는 여전히 거셌습니다. 바람은 거칠게 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3살짜리 아이는 이제 인생을 버텨낸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와 함께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떠올랐습니다. 가을밤 하늘은 맑았습니다. 도윤아, 네 엄마, 넌 잘 살았어. 정말 잘 살았어. 엄마가 자랑스럽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키워주셔서요. 아니요, 내가 잘한 거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버텼잖아. 어머니는 도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이제 나도 갈 때가 된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아직 멀었어요. 아니요. 느껴져. 곧이요. 얼마 안 남았어. 도윤이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저 곁에 있어주세요. 조금만 더. 오래오래 계세요.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우리 아들 곁에 조금만 더 있을게. 그날 밤 도윤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새벽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잠든 것처럼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엄마. 도윤이는 어머니를 안고 울었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아버지 곁으로 가세요.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누나들, 조카들, 회사 동료들, 후배들 모두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도윤이는 상주로 서서 조문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도윤이는 섬으로 갔습니다. 어머니의 유골함을 들고 바닷가에 섰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엄마, 아버지 곁으로 가세요. 이제 만나셨어요. 도윤이는 바다에 재를 뿌렸습니다. 바람이 재를 날렸습니다. 파도가 그것을 데려갔습니다. 아버지, 엄마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내드립니다. 도윤이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거셌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윤이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파도는 아버지를 데려갔지만 도윤이를 데려가지는 못했습니다. 도윤이는 버텼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겨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도윤이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가족에게로, 삶으로. 도윤이의 인생은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2026년 봄, 도윤이는 이제 63살입니다. 시골집 마루에 앉아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할아버지,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손주가 묻습니다. 큰 손주는 이제 7살입니다. 도윤이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할아버지는 섬에서 살았단다. 섬이요? 그래. 바다가 있고 파도가 있는 곳. 손주는 신기하다는 듯 눈을 반짝입니다. 할아버지는 용감한 사람이에요? 아니야. 할아버지는 그냥 버틴 거야. 버텼어요? 응.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살았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어. 도윤이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너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버텨. 파도가 아무리 새도 결국 지나가거든. 그리고 파도가 지나간 후에는 고요한 바다가 와. 손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아버지처럼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너는 할 수 있어.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 도윤이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나는 잘 살았을까? 후회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넘어졌지만 일어났고 힘들었지만 버텼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걸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녁 노을이 집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답습니다. 도윤이는 조용히 웃습니다. 파도는 그를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어딘가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고 계실 것입니다. 아들, 잘했다. 그 말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도윤이는 눈을 감습니다. 평화롭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윤이의 이야기는 허구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학벌 없이, 인맥 없이, 오직 성실함과 끈기 하나로 인생을 버텨낸 분들. 어쩌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런 삶을 살아오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간을 버텨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어떤 파도를 넘어오셨나요? 어떻게 버티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오늘도 버티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응원을 보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